오바마예요. 원래 중간 이름이 있어요. was born in Honolulu, 하와이예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태어났죠. 근데 뭐 하와이에서 안 태어났다 어쨌다 뭐 얘기가 많아서 얼마 전에 출생증명서까지 냈잖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출생을 안 하면 미국 대통령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게 꽤 중요한 이슈로 미국에서는 많이 의심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젊죠. 1961년생. 엄마 아빠가 만났을 때는 His mother and father met at the University of Hawaii. 하와이 대학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원래 이제 이게 흑인 대통령이 나왔을 때 상당히 감격한 이유는 미국의 인구의 한 20% 흑인이지만 많은 그 20% 중에 많은 수가 또 노예 선조를 갖고 있어요. 이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민권 투쟁을 해갖고 지금 이제 자유시민이 된 소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흑인이 나왔다는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게 있지만 사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 조상을 가진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 아버지가 케냐에서 유학으로 온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컬러가 보여주는 뭐랄까,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실제 자신은 그 미국 사회에 있어서 뭐 노예나 그런 경험이 있는 선조는 전혀 없고요. 케냐에 있었던 아버지가 유학을 왔을 당시에 어머니를 만난 거죠. 그 다음에 When Barack was a little boy, his parents got divorced. Get divorced. 이거는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해갖고 이제 편모스라해서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신 이제 새아버지가 인도네시아 사람이죠. 그래서 his mom moved to Indonesia when he was 10 years old. 근데 갔는데요. 그 오바마를 인도네시아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랄까 애들과 잘 못 지내고 굉장히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 오바마가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는 백인, 내 친아빠 아버지는 흑인, 또 새아버지는 인도네시아 사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좀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낯설은 그런 체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0살 때는 나름 고향이라고 여겨지는 하와이로 돌아오죠. When he was 10 years old, his family moved back to Hawaii and lived with his grandparents. 이 grandparents인데, grandparents of mother's side,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살게 되죠. 이후부터 거의 오바마의 성장은 외할머니의 몫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오바마 대통령을 엄마가 또 공부를 하고 뭐 이러면서 바쁘고 여러 이유로 외할머니가 키워요. 키우고 오바마 대통령 키운 그 백인 외할머니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오바마를 키우면서 교육비가 드니까 나름 또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는 그 은행 부행장 그렇게 높이까지도 또 올라가시는 분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 커리어 우먼이시면서 또 이렇게 손주를 잘 키우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대통령 투표 전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키운 외손주가 대통령 되는 거 못 보고 딱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선거 전날에 오바마 대통령도 외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막 긴급히 비행기 타고 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날 바로 당선되는 그 감격적인 거를 전혀 못 보시고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오바마의 아버지, 어머니 어떤 분도 오바마의 영광을 못 봤어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는 His father was killed in a car accident in 1982. 82년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근데 아버지는 오바마가 이제 한 9살 때 딱 한 달 만났던 거 이후로는 한 번도 평생 못 만났거든요. And his mother died of 이렇게 뭐 때문에 죽었다고 그 죽은 질병 얘기할 때는 of를 쓰죠. 그래서 died of cancer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In 1995. 그러니까 95년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뭐 아이들이 이렇게 뭐 힘들다 어쩌고 얘기하고 뭐 얘기할 적에는 항상 이런 걸 들려주세요. 많은 위인들이 처음부터 뭐 위대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아주 완벽한 환경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살아있는 그런 위인이죠. 자, 요걸 다 읽으시면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풀으세요. 이건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PDF 파일로 같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읽으면 아주 자세하게 독해로 돼 있어요. 이걸 읽고 얼마나 숫자랑 그 사건의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는가를 여기로 이제 요걸 문제를 푸시면 2장짜리인데 다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독해용이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하신 다음에는요, 또 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글을 쓸 적에는 이제 이 대통령이 된 그 과정이나 사건만 쓰는 걸로는 훌륭한 글이 아니고요. 항상 어떤 사실을 이제 쓰잖아요. 그 이제 팩트라고 하죠. 어떤 사실을 써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환경 속에서 뭐 환경이 급변하거나 어렵거나 본인이 힘들어도 항상 자기 길을 옳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제 오피니언을 넣어야지 이 글이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항상 이랬다 뭐 버락 오바마는 이랬다 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어떤 점이 이 사람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마무리를 작은 글 속에서도 팩트랑 오피니언을 균형이 맞춰줘야지 좋은 글이에요. 이 밑에는 뭐 나름 애들이 상관하는 일을 이제 상상하는 걸 그리면 돼요. 뭐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사진 찍은 거라든가 뭐 어린 시절에 뭐 어려웠던 거라든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그려보면 재밌을 것 같죠? 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같은 데서 뽑는 건데요. 길게 쓰게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 생애를 갖다가 워크시트로 뽑아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부 조직에 대한 정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치적인 얘기를 어린이 사회 공부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런 그림을 보시면요, 그 민주주의 정치에서의 그 정부 조직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를 보실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통치하고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될 거라는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Constitution이에요. Constitution은 헌법이죠. 각 나라마다 이제 헌법으로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나라